만약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역사책이요, 단순히 과거의 사건 기록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위한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마 역사를 보는 눈이,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네, 그냥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을 거는 지침서가 되는 거니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은 길동무님의 강연 자료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사실로서의 역사와 오늘을 위해 해석된 역사, 이 둘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길동무님께서는 이걸 구분 못하면 역사를 읽는 의미가 없다고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개념 하나가 성경 이야기부터 저 멀리 조선 왕조, 그리고 오늘날 한국 사회의 아주 첨예한 문제까지 관통하면서 새로운 통찰을 주거든요. 아마 단순히 지식을 얻는 걸 넘어서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을 진단하는 어떤 도구를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길동무님께서 왜 이 구분이 한 개인과 사회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그토록 강하게 강조하시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 핵심 개념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길동무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역사랑 역사서는 다르다, 이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언뜻 들으면 그냥 그게 그거 같은데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길동무님 설명에 따르면요. 역사, 그러니까 히스토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해요. 객관적인 사건들의 총합이죠. 네, 그냥 팩트들. 그렇죠. 반면에 역사서, 히스토리그래피는 그 수많은 사실들 중에서 뭔가를 선택하고 배열해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한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날것의 데이터라면 역사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분석 보고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와, 아주 정확한 비유세요. 핵심이 바로 그 특정 질문에 있거든요. 특정 질문이요? 네, 역사서는 과거를 말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위기는 뭐지? 이걸 진단하고 그래서 우린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 이 방향을 제시하려는 강력한 의도를 가진 바로 오늘을 위한 글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프로젝트 끝나고 회고록 쓰는 거랑 되게 비슷하네요. 그렇죠.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 시간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다음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려면 이 실패에서 뭘 배워야 하지? 이런 명확한 목적을 갖고 쓰는 거니까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길동무님은 바로 그 목적, 그러니까 저자가 어떤 현재적 위기의식에서 이 글을 썼는지를 모르면 역사서를 완전히 잘못 읽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잘못 읽는다? 네, 그건 마치 의사가 환자의 과거 병력을 줄줄 외우면서 정작 지금 무슨 병 때문에 아픈지를 진단 못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개인과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가져올 수 있다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세요. 단순한 지식의 오류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위험한 오진이 될 수 있다? 이런 경고군요.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길동무님은 이 분석의 틀을 우리가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성경에 적용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는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아주 극적인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이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구약 성경의 신명기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책들이에요. 이 책들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가장 참혹했던 시기,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절망 속에서 기록됐어요. 국가가 없어진 상태에서 역사를 쓴다라. 상상만 해도 그 절박함이 느껴지네요. 그들이 던졌던 질문은 당연히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이거였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들의 위기는 명확했죠. 우리는 왜 망했는가? 신은 정말 우리를 버렸는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네. 신명기 역사서는 바로 이 피 맺힌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과거를 재해석한 결과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들을 쭉 읽어보면 일관된 패턴이 보이잖아요. 어떤 패턴이죠? 왕과 백성이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면 흥하고 어기면 가차없이 망한다. 이 패턴이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죠. 과거의 수많은 사건들 중에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딱 그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재배치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아라, 우리가 망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다. 그러니 돌아가면 다시는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이런 메시지를 만들어낸 거군요.
맞습니다. 과거사를 통해서 오늘의 실패 원인을 철저히 진단하고 미래에 회복될 공동체가 나아갈 길을 제시한 거죠. 이건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처절한 현재의 반성문이자 미래를 향한 약속인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같은 과거사를 다루는데 다른 시기에 쓰였다는 역대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당면한 위기가 달랐으니까 해석도 당연히 달라졌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 길동무님 분석의 핵심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기록됐거든요. 아, 상황이 바뀌었네요. 네, 이때의 위기는 나라가 없는 서름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그 압도적인 헬라 문화의 파도가 거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였죠. 헬라 문화? 네, 그 합리적인 철학, 화려한 예술,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이 막 송두리째 흔들리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 위기의 성격이 정치적 생존에서 문화적, 정체성적 생존으로 바뀐 거네요. 왜 망했나가 아니라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해진 시점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신명기 역사서랑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과거를 편집해요. 다윗 왕조의 정통성, 그리고 성전 제사의 중요성을 극도로 부각시키죠. 왜죠? 보아라, 우리는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런 위대한 왕과 정교한 예배 시스템을 가졌던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다. 우리의 계약법은 저들의 철학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문화적 동화를 막으려 했던 겁니다. 와, 정말 명쾌하네요. 같은 과거라는 재료를 가지고도 왜 망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반성이라는 요리를,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는 자부심이라는 요리를 만들어낸 셈이군요. 그렇죠. 과거를 말하는 것 같지만 철저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이라는 의미가 이제 확실히 와닿습니다. 과거의 사실을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글이 쓰여진 현재와 치열하게 대화하는 행위인 겁니다. 성경 사례를 보니까 결국 위기의 성격이 역사의 해석을 결정한다. 이걸 생각하니 완전히 다른 기록 방식이 떠오르는데요. 길동무님께서 비교 대상으로 드신 조선왕조실록. 이건 이런 해석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고요. 네,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보여주시죠. 길동무님은 조선왕조실록을 가리키면서 이건 앞서 말한 신명기 역사서나 역대기 같은 해석된 역사서가 아니라고 하세요. 그럼 뭐죠? 사실 그대로의 역사, 즉 실록 그 자체를 목표로 한 인류사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기록이라고 설명합니다. 해석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순수한 기록이라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시 조선이 얼마나 놀랍고 또 집요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가 드러나죠. 집요한 시스템이요? 네, 승정원의 사관들이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소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붙었어요. 왕이 신하랑 나누는 대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혼잣말이나 걸어가다 넘어지는 사소한 행동까지 전부 다 기록했어요. 전부 다요? 네, 왕은 그 누구도 사관을 빼놓고 개인적으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왕의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서 현재의 권력을 견제하고 또 후대에 평가받게 하려는 장치였군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글로 다 담을 수 없는 국가의 주요 행사는 도화서의 화원들이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텍스트와 이미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사실을 박제하려고 한 거죠. 와,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그렇게 만든 기록이 불타 없어지지 않도록 4곳의 깊은 산 속에 있는 사고에 똑같은 복사본을 만들어 보관했다는 거예요. 네 곳에요? 네, 지금의 데이터 백업이랑 분산 저장 시스템까지 갖췄다는 겁니다. 고대의 데이터 백업 시스템이라니 정말 상상을 초월하네요. 근데 좀 의문이 들어요. 앞선 사례들처럼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석도 안 할 거면서 왜 그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사실 기록에 공을 들인 거죠? 거기에 바로 조선 선조들이 가졌던 놀라운 지혜와 미래 세대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신뢰요? 네, 길동무님 분석에 따르면 그들은 감히 미래를 예단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자라고 결론 내리는 것 자체가 어쩌면 미래 세대의 손발을 묶는 교만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아, 미리 해석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후손들이 어떤 위기에 처하든 그들 스스로 상황에 맞게 해석할 수 있도록 오염되지 않은 가장 정확한 원재료를 물려준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미래의 위기는 예측할 수 없으니까 어떤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기초자료를 남겨주는 것. 그게 바로 선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본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수준의 역사 철학이고 미래 세대를 향한 깊은 존중의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좀 종합해보죠. 역사와 역사서의 구분, 그리고 해석의 중요성, 또 해석하지 않고 남겨두는 지혜까지. 길동무님은 이 원리를 잘못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경고하시던데요. 네, 아주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비유를 드세요. 환자를 오진해서 죽이는 의사를 예로 들면서 역사를 잘못 해석하는 건 한 사회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훨씬 더 큰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더 큰 비극이다. 네. 의사의 오진은 한 사람을 해치지만 역사 해석의 오류는 한 시대, 한 나라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니 정말 섬뜩한 말이네요. 잘못된 진단에 기반한 처방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테니까요. 길동무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셨던 그 가장 강력한 책망을 인용하기까지 하세요. 아,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던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저주를 오늘날 역사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하고 잘못 해석해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병들게 하는 이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정말 강력한 경고네요. 이런 잘못된 해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반대로 올바른 해석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도 우리 역사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길동무님은 이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다시 보면서 몇 가지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먼저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네. 우리는 보통 임진왜란을 영호하면 이순신 장군이나 십만양병설을 주장한 이율곡을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길동무님은 전쟁의 진정한 영웅 제1등 공신은 퇴계 이황이라고 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이요? 위대한 학자이신 건 알지만 직접 칼을 들고 싸운 분은 아닌데 어떻게 전쟁의 최고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사람을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퇴계는 당시 다른 서원들이 제자들을 과거에 급제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소위 입시 교육에 몰두할 때 철저히 사람 교육에 집중했어요. 사람 교육이요? 네. 아무리 똑똑하고 재능이 뛰어나도 인물됨이 바르지 않으면 너는 관직에 될 자격이 없다면서 과거 시험조차 보지 말라고 돌려보낼 정도였어요. 와, 그런 자들이 관직에 나가서 파벌을 만들고 나라를 해칠 것을 내다본 거죠. 시대를 내다보는 통찰력이네요. 장장의 성공이 아니라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본 거군요. 그러던 퇴계가 유일하게 너는 가라고 등을 떠민 제자가 있었어요. 앞으로 닥칠 국난을 대비하고 수습할 만한 인물이니 너는 조정에 나아가야 한다고 한 거죠.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서해의 유성룡입니다. 아, 그 유명한 유성룡이 퇴계의 제자였군요. 네. 그리고 스승의 가르침대로 유성룡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당파라 출신이 아니라 나라를 구할 사람을 찾았어요. 사람을? 네. 그렇게 그가 주변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알아보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중책을 맡긴 인물들이 바로 우리가 아는 해군의 이순신, 그리고 육군의 권율 장군입니다. 아, 결국 퇴계 이황이라는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인물 하나를 키워냈고 그 인물이 또 다른 위대한 인재들을 알아보는 시스템이 작동해서 나라를 구했다는 분석이에요.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전략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키우고 쓰는가에 달렸음을 보여주는 역사 해석이죠. 와. 사건의 이면을 이렇게 꿰뚫어 보니까 역사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 어떻게 국방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엄청난 통찰이네요. 그렇죠. 혹시 더 가까운 시대인 일제강점기에 대한 해석도 있었나요? 네.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의 이야기를 조명합니다. 그는 고종 시절에 교육자로 한국에 왔다가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에 매료되고 더 나아가 한국사를 깊이 공부한 뒤에 모두가 비관하던 시기에 엄청난 예언을 해요. 어떤 예언이었죠? 그는 이 한국 민족은 장차 앵글로색슨족의 뒤를 이어 세계사의 다음 장을 이끌 운명을 가졌으며 일본의 야만적인 군사 문화에 결코 정복당하지 않을 위대한 정신과 문화를 가졌다고 단언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모두가 절강할 그 시기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독립운동을 이끌던 사람들마저 희망을 잃고 변절하던 그 암흑기에 그는 역사를 통해 한국의 저력을 본 거예요. 와, 당장의 군사력이나 국력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문화의 힘, 정신의 힘이 결국에는 총칼을 이길 거라고 분석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독립운동이 힘을 잃어가던 시기에도 전 세계를 돌면서 한국은 반드시 독립하며 일본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외치고 다녔어요.
독립운동가들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불어넣어 준 거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절망의 시대에 얼마나 큰 희망과 동력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인 사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길동무님의 자료를 통해 본 것처럼 역사의 진정한 힘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걸 아는 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왜 그 이야기가 지금 바로 우리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되는가를 이해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과거의 사실이라는 원재료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마주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재구성해내는 힘. 그것이 바로 역사 해석의 본질이고 또 우리가 역사를 읽어야 하는 진짜 이유인 거죠. 그리고 길동무님의 마지막 메시지는 이 모든 논의가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극심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의 근원을 파고 들어가 보면 단순히 사실관계를 둘러싼 공방을 넘어서서 우리 근현대사를 둘러싼 서로 다른 해석들이 치열하게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네, 우리는 왜 분단되었는가? 우리의 경제성장은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이 사회의 위기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역사 해석,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진단과 처방이 맞서고 있는 셈이죠. 그렇군요. 따라서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해석이 어떤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에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길동무님은 현재 한국 사회의 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진행하던 다른 강연을 모두 중단하고 이 관점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다시 해석하고 진단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길동무님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의 근현대사를 새로 해석한 역사서를 써야 한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위기를 진단하고 어떤 과거의 이야기로부터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길동무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